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은요 회피성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회피성 성격은요 대인관계와 행동 패턴으로 잘 나타나요. 회피성 성격의 사람들은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요. 낯선 사람들 틈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요.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타인의 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비치겠어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겠죠.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만남을 즐기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회피성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을 하면서 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죠. 그런 회피성 사람들도요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자유로움을 느끼고요 참새처럼 수다를 떨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 맞아? 라는 평을 듣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관계 속에서 회피 경향을 보이는 걸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수용하고 좋아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고 자기를 비난하고 거부할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사실요, 그들도요,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커요. 회피성들은요, 스스로 자기를요, 매력이 없고 부적절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느껴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막연하게요,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느껴지고 사람들은 다 커 보여요. 이들은요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요. 참 힘들겠죠. 상대의 어투나 미묘한 감정 표현, 순간의 얼굴 표정과 같은 아주 사소한 단서까지요 재빠르게 표착을 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고통스러운 감정을 외면하거나 그런 감정을 일으킨 문제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만남을 회피하기도 해요. SNS에 몰입하거나 상대방의 연락에 잠수를 타거나 지금은 너무 피곤해 나중에 하자처럼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으면서요. 지금까지 회피성 성격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회피성 성격 장애는요. 이제부터 제가 제시할 7가지 항목 중에서요.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제부터는요. 회피성 성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동들의 약 15%가 수줍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이런 아동들의 낯가림이나 혼자 놀기 등의 타고난 회피적 행동이요. 회피성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짜증을 내면서 야단치고 화를 내는 등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키워진 아이는요. 회피적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회피적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요 엄마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포기하고요 혼자 놀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요 거부감 때문에 자신 안에 수치심이 가득하게 되고요 성장한 후에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피하게 돼요.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요 부모가 과잉 보호하게 되면요 아이의 회피적 행동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과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새로운 환경을 위험한 곳으로 생각하면서 낯선 사람이나 생소한 상황을 두려워서 피하게 되죠. 회피성들은요 나는 부적절하고 무가치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와 같은요 부정적인 신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난적인 자동적 사고가 많아요. 자동적 사고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스치듯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 꼴이 우스운가 봐, 나를 아주 뻔히 쳐다보잖아, 내가 들어오니 말을 중단하네, 내 뒷담화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어라
화분까지 하네. 내 얘기가 듣기 싫은가 보지? 처럼요. 이런 식의 자동적 사고는요, 부적절감과 불쾌감을 아주 과하게 느끼게 만들죠. 지금까지는 회피성 성격의 특성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회피성 성격 장애일 경우에는요, 개인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래요. 상담 관계를 통해서요,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면요, 회피성 성격이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낯선 상담자와의 만남 그 자체가요, 그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회피성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요, 은근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분들이 그런 상태는 아니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회피를 극복하려면요, 피하지 말고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먼저 인간관계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해요. 회피성 사람들은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 회피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 원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요, 조금씩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지방 출신인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이분은 사투리가 많이 심했고요, 얼굴에 여드름이 또 가득했어요. 게다가요,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내면 안에 수치심이 가득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버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컸던 거죠. 캠퍼스에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멀리 보이면요, 그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뺑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과 선배가요, 연극 동아리에 가입해 보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선배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형국이 됐어요. 근데 그 선배가 활동 반경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선배 곁에 있었던 이분은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요,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극복되기 시작했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분이 지금은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목회자가 되셨어요. 사회생활이나 만남 속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회피성 사람들은요, 만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요, 상대방이 더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요,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화를 할 때요, 눈을 보면서 경청하기, 웃으면서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기, 누구를 만나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보기, 사소한 부탁을 해보고요, 고마움을 표현해보기 등과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반응들은요,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회피성 사람들이요, 자동적 사고는요, 주로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타인의 어떤 반응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개팅 자리에서요, 상대가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요, 거봐, 나는 역시 매력이 없어 라는 자동적 사고가 스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요, 미소를 지으면서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을 건네보세요. 또 어떤 모임에서 야유의 날짜를 정하려고 사람들이 막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회피성 사람들이요,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요, 거봐, 내 의견을 묻지도 않잖아. 나는 역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동사고가 순간 스쳐갈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생각 속에서 매몰되지 마시고 나는 몇월 며칠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회피성 사람들의 생각을 끝까지 묻지 않았던 건요. 아,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어떤 날이든 상관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요, 수치심이 가득하다 보면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강해져요. 그런데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든 색안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또 부족한 면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 자신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토닥여 주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요, 회피성 성격으로 인해서 남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은요, 제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을 안 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음 후에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요, 현저히 줄어들게 됐어요.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요,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은요,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만나요.